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중앙일보 21일자에 성호군의 세사필당,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본사, 그러니까 중앙일보의 칼럼니스트입니다. 한림대 도혼학술을 원장 석자 교수고, 비교적 이쪽 저쪽에 치우치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신 분 같아요. 전번에도 제가 한번 성호군의 세사필담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대통령이 감옥에 지금 계시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텐데, 조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조금 정리해 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계인들이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칭송하는 한국에서 정신 차리고 살려 마음의 맷집을 키워야 한다. 43일을 버티던 대통령이 마침내 끌려갔다. 환호와 비탄이 동시에 쏟아진 그 장면이 생중계됐다. 시민들은 직장과 가게, 안방과 카페에서 대통령의 얼굴을 목도했다. 탄핵 정국 일막이 끝났다. 대통령은 감옥에 있다. 지난 주말은 막간 휴식 2막이 시작되었다. 1막은 체포국, 2막은 법정 투쟁극이다. 체포국은 비교적 단순했지만 비교적 법정 투쟁극은 시나리오가 엉킨다. 모든 운명이 사법부의 판단에 달려있는데 법체계가 엉망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헤집어 놓은 검수안박이 내란죄 수사 체계를 너덜너덜하게 만들었다. 없는 길을 더듬어 가야 하는 사법부의 역사상 초유의 가부화가 걸렸다. 호기를 놓칠세라 가속 페달을 마구 밟은 민주당의 눈치도 봐야 한다. 봄꽃이 피어도 수사 재판이 법치에 맞는지를 다툴 공산이 크다. 민주주의는 이미 붕괴한 채 사법투쟁이 다이내믹 코리아를 집어삼켰다. 대통령 감옥에 있다. 이 장면을 연출한 주역은 원래 수사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였다. 공수처가 간접 내부로 진격할 때 수방사 55 경비단의 직인을 빌렸다는 소문도 났다. 검수안박에 의해 검찰도 기소권이 없다. 그러니 공수처 수사와 검찰의 기소로 진행될 법원의 1, 2, 3 재판은 모래탑일까? 판사 쇼핑은 세간에 알려졌다. 법 전문가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변호인단이 이 모든 절차가 위법이라는 이혼 소송을 낸다면 법원 재판과 헌재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드라마가 펼쳐질 예정이다. 올 봄엔 법적 근거가 희박한 창란의 꽃들이 만개한다. 진절머리 칠 일들이 쌓였다. 과속페달을 밟았음을 인지한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소추에서 빼버렸다. 내란죄를 합쳐서 심리하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헌재가 내란죄를 입증할 증인 100여 명을 신문하자면 판결에만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린다. 국회 진상규명특위 수십 명 고위급 장성이 이미 수사를 받았다고 손을 들었다. 슬픈 장면인데 모두 증인들이다. 이재명 2심 판결을 앞둔 민주당이 다급해졌다. 내란죄를 특검법으로 빼버리자. 국힘당이 맞받았다. 내란죄가 탄핵소추 요체인데 분리한다고? 그러면 탄핵소추 자체는 무효. 탄핵소추 자체의 적법성을 가릴 헌재의 숙제가 하나 더 늘었다. 장마가 지나야 끝날까? 현재 판사의 가로사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게다가 이재명 판결이 겹쳤다. 보며 친윤단체는 올 2월 예정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늦추거나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사법부로 쳐들어갈 태세다. 지난 일요일 서부지법 건물이 쑥대밭이 됐다. 반면 탄핵소추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면 범야 친명단체가 헌재로 돌격할 것이다. 헌재는 여야가 다투어 제출하는 법적 청구서에 짓누릴 지경인데 4월 중순엔 2명의 재판관이 임기 만료다. 신임 판사 임명을 거부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목이 날아간다.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말이다. 누가 봐도 간단 명료한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탄핵 임명이 90일에 걸렸다. 이번 건은 가을꽃이 피어야 끝날까? 대선 일정은 선장 없는 항해 다이내믹 코리아호가 어디로 갈지 주술도사에게 물을 지경이다.
2025년 항법도 해도도 없는 무쌍한 항해에 탑승한 국민만 서럽고 불안하다. 탄핵은 복수열전이 아니다. 박근혜 탄핵 사태를 통해 이미 통감했다.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촛불 민심을 표방한 12대 과제를 내놓았다. 이미 대통령이었다. 명칭도 국가 대청소 과제, 시민혁명 입법 정책 과제로 무시무시했다. 의기등등한 야당은 모든 과제를 2017년 4월까지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성급하게 표현했다. 대통령 선거는 5월이었다. 권력 진공 상태에서 할 일은 촛불 과제, 실천이 아니라 탄핵 사태를 빚어내는 정치제도의 혁신이어야 했다. 2017년 봄 당정예비책, 정당과 선거구제 개편, 개헌에 관해 많은 제안이 쏟아졌다. 국정농단 재발을 방지하려는 보정 시도였는데 민주당은 정권을 잡자마자 일서에 붙였다. 탄핵 성공과 정권 탈환, 적폐청산의 도취에 무엇이 중요한지 정신이 없었다. 적폐청산으로 감옥에 간 사람이 100여 명을 넘었다. 니는 잘했나라는 가항의 한마디에 무슨 오지랖, 괴활한 노인이라 발끈한 독심으로는 민주주의를 복원하지 못한다. 형제가 싸우면 집안 망한다는 얘기했다. 민주당이 8년 전과 판박이라면 코리아오는 북극 항로에 갇힌 눈불알을 맞을 것이다. 탄핵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의 기회임을 제발 인지하라. 이미 국민에게 행동수칙을 바라는 이재명 대표야 잔치상 받은 민주당의 파한대소에 향후 5년에 그늘이 진다. 대통령이 감옥에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모든 시각에 전부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은 현실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런 이제 과제는 국민들한테 남아있죠. 물론 이런 모든 것이 끝나도 혹시라도 조기에 대선이 된다면 대통령 혼자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니까 국민투표도 거쳐야 되고. 그 전에 이제 우리 송호근 씨 정도 됐으면 이런 부분에 이런 기회에 지금 국회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그 부분은 빼고 하여간 지금 우리한테 보여지는 그 현상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이렇게 적어 놓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필요한 상황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연초에 21대 국회의원들이 너무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22대 국회는 한 1년쯤 안식년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바쁘게 막 29번의 탄핵소 찬이라고 바쁘고 여러 가지로 바쁘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러한 사항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